안녕하세요. 포스터 그리는 망손 드망입니다. 대망의 첫 작품, 오늘 그려볼 영화는 바로 새끼입니다. 제가 새끼를 선택한 이유, 첫 영상 어그로로 개꿀이기 때문. 헛소리 하지마 임마. 농담입니다. 사실 저는 책이나 영화를 시청한 후 어플에 별점만 남기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뭘 봤는지 전부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어떤 영화를 고를지 고민하던 차에 2차에서 제가 시청했던 목록 맨 끝을 보니 오늘의 주인공이 있더군요. 와우. 그야말로 운명적인 만남이 아닐까.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럴듯한 드로잉과 전문적인 영화 리뷰는 이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볼펜 원툴로 포스터를 그리는 왕손이며 평범하게 영화 감상을 좋아하는 한낱 일반인입니다. 한마디로 개판이라는 No! God, please, no! No! 그런 볼펜 꽉 잡고 리뷰 스타트. 저는 살면서 새끼를 총 2번 보았습니다. 영화가 개봉한 2007년에 한 번, 그리고 최근에 한 번. 처음 봤을 때가 무려 15년 전이니 뭣도 모르는 애송이 시절에 본 거였네요. This is Sparta! 그래서 그런지 자극적인, 소위 야한 장면들만 머리에 남고 막상 중요한 줄거리나 감정선 같은 부분들은 처음 보는 것처럼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15년이란 세월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잊혀졌던 것조차 새롭게 만들고 한 사람이 조금 더 성숙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시간이란 참으로 신비롭죠. 먼저 이 영화의 개인적인 감상을 말하기 전에 편의상 영화의 배경과 인물,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때는 1938년, 2차 세계대전 속 중일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일본이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 내륙에 침략을 강행하던 시기였죠. 탕웨이 배우가 연기한 주인공 왕자즈는 일본의 침략을 피해 홍콩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고 그곳에서 애국심에 똘똘 뭉친 광위민을 만나 연극부에 가입합니다. 사실 말이 연극부지 거의 항일단체나 다름없는 곳이었죠. 아무튼 처음 해보는 연기임에도 불구하고 왕자즈는 무대에서 뛰어난 연기를 선보이고 자신의 연기로 민중의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서서히 연극에 빠져듭니다. 이때 왕자즈의 처지를 살펴보면요. 아버지가 전쟁을 피해 영국으로 떠났는데 자신은 홍콩 이모댁에 맡긴 채 남동생만 데리고 갑니다. 왕자즈는 영화 초중반부에 걸쳐 계속해서 아버지의 편지를 기다려요. 하지만 아버지가 보낸 편지엔 자신을 데려간다는 말 대신 상황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됩니다. 대신 아버지는 왕자즈 앞으로 집을 하나 남겨줬는데요. 이모는 이 집을 팔아 생긴 돈으로 자즈의 기본적인 학비만 대줄 뿐 그녀를 가족처럼 살뜰히 대해주진 않았습니다. 전시 상황에 가족과 떨어져 혼자인 가운데 고향을 떠나 전쟁에 참가하는 주변 남성들. 그들을 바라보며 느낄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제한적 역할만 주어진 여성이라는 무력감 속에서 아마 왕자즈에게 연기는 삶의 원동력이자 현실에서 숨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매개체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각각 애국심에, 젊은 패기에, 자아실현에 취해 으쌰으쌰 하던 연극부 단원들. 그러던 어느 날 방학을 맞아 광위민은 단원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요. 내용인즉슨 친일파의 핵심 인물인 정보부 대장 이에게 접근해 그를 암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신분을 위장한 채 왕자즈를 내세워 먼저 이의 아내에게 접근합니다. 인생 경험이 적은 대학생답게 단원들은 시종일관 삐그덕대고 뚝딱거리며 심장이 쫄깃한 상황을 쉴 새 없이 연출합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이에게 접근해 그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는 것 같던 왕자즈. 심지어 의심 많은 이를 확실히 속이기 위해 원하지도 않던 단원과 첫 경험을 하기까지 하는데요. 이건 너무... 하지만 이가 급작스럽게 상하이로 발령이 나며 단원들의 암살 계획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설상가상 이 과정에서 정체가 노출되어 단원들은 살인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자즈는 충격과 절망에 그대로 도망치듯 뛰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3년 뒤 1941년 광위민은 텅 빈 듯 홍콩에서 무력하게 지내고 있던 왕자즈를 찾아내 다시 만납니다. 그새 아예 본격적인 항일단체의 일원이 되었던 그는 제대로 위장한 막부인으로 자즈가 이에게 다시 접근해주길 제안하는데요. 잠시 고민하던 왕자즈는 이를 받아들이고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철저함으로 막부인의 역할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이와 왕자즈. 이후 둘은 서로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듭니다. 왕자즈는 이의 일심을 피하기 위해 혼신의 연기를 펼치다 사랑에 빠지고, 이는 그 연기에 홀딱 넘어가 자신의 철두철미한 경계를 하나씩 풀며 사랑에 빠지죠. 그러나 왕자즈의 본업은 이를 암살하는 것. 어느덧 시간이 흘러 자즈에게 완전히 마음을 연 이가 그녀에게 다이아 반지를 선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마침내 이를 암살할 수 있는 기회이자 결전의 날이기도 했는데요. 이를 암살하기 위해 과거 연극부 단원들을 포함한 요원들은 두 사람이 있는 주얼리샵 근처에 포진해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의 암살 기회만을 기다리던 그때, 왕자즈는 이를 살리기 위해 그에게 도망치라 말하고, 이는 몸을 날려 10점 만점에 100점짜리 공중 슬라이딩을 보여주며 헐레벌떡 차를 타고 도망갑니다. 결국 자즈의 배신으로 모두 잡혀 고문을 받는 왕자즈와 요원들. 총사령을 앞둔 찰나, 왕자즈는 무릎 꿇린 채 자신과 같이 죽음을 기다리는 단원들을 바라보는데요. 이때 왕자즈의 표정이 미묘합니다. 자신의 배신 행위에 후회하거나 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닌 무언가 털어버린 듯 마치 후련한 표정이죠. 그리고 자정이 되자 울리는 시계소리. 왕자즈의 방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긴 이의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떠오른 단어가 바로 진실과 거짓이었는데요. 어렸을 땐 선악에 대한 구분이 뚜렷해서 진실은 무조건 선한 것, 거짓은 무조건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드는 생각은 모든 일이 그러하듯 이 세상에 절대적인 선 혹은 절대적인 악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연극은 배우들의 거짓된 행위, 즉 연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거짓을 이용해 진실을 비추는 예술이 바로 연극인 것이죠. 저는 주인공 왕자즈가 바로 이 연극을 통해 진실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막부인이라는 거짓된 삶을 연기해가며 이에 대한 스스로의 진실된 마음을 확인한 그녀. 어쩌면 자즈는 거짓으로 점철된 치밀하고 끝없는 암살 계획 속에서 진실을 발구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한편 또 다른 주인공 이는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왕자즈와의 사랑에서 거짓을 발견합니다. 주변에 거짓과 음모만이 가득했던 그는 철저하게 사람을 믿지 않으며 숨겨진 진실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자즈와의 비극적인 결말 끝에 그의 헛헛한 눈에 담긴 마지막은 바로 거짓의 현실이었습니다. 자신과 동료들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진실을 갈구한 왕자즈. 반대로 그 무엇보다 진실을 갈구하다 믿고 싶지 않은 거짓을 마주해버린 이. 진실 혹은 거짓,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실과 거짓의 경계에서 인간의 선택과 심리를 치밀하게 그려낸 영화, 새끼였습니다.